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검토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저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 않지요. 그런 절박한 충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불리만 생각했으면 말 안 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충정이다, 진심이다,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면이 결과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도 설득시키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강성 친문들의 반발에 좌초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은 양념, 에너지원이라 불렸던 이 친문 지지자들의 메시지가 민주당의 중도, 호섭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념 에너지원, 이제 민주당의 족쇄, 오늘 경향신문과 또 조선일보 등의 조간신문에 이런 동일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강성친문 지지자들에 대해서 지난해 9월 이낙연 대표는 상식적인 분들이다, 당의 에너지원이다 라고 추켜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인 에너지원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대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국민의힘으로 가라 등의 이른바 집단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중진 의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이 당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당 관계자는 강성 친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막으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지식시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념이라고 이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에너지원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양념과 에너지원에 그치지 않고 당 대표의 주요 정책 결정을 좌초시키거나 지금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념 맞습니까? 에너지원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양념이 뭐예요? 양념은 버무리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입맛을 돋구기 위해 반찬에 하는 게 양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념이 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양념을 가지고 밥을 덮어버리면 밥은 없어지고 그 맵고 짠다랄지 아니면 혀끝만 조금 달콤해지는 양념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식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물론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양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현 민주당이 대권도 잡고 총선도 이기고 지자체 선거도 이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게 좀 약간 선을 좀 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굉장히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무차별 공격으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민주당, 청와대, 강성 지지자들 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지하고 찬송하고 싶은 사람도 사실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성 친문인 사람들이 이 정부와 민주당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낮추는 게 사실은 현 정권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뭔가를 굉장히 제가 볼 때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면에 관해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1월 1일 날 사면 발표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같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과감해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사실은 과감한 리더십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저렇게 과감하게 나가는구나. 물론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약간 민심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지만 상당히 과감하다. 아까 우리 박성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면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통합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면서 사면의 카드를 꺼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라는 강성 친문들에 의해서 무차별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뒤로 딱 물러났어요. 지금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랄지 아니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성을 전제적으로 하고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근데 사실 그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리더십의 결단이라는 것은 사실
설사 국민의 일부가 반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래의 국가를 위해서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결단한 게 저는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차에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이낙연 대표가 사면 얘기할 때 예. 모든 언론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얘기였어요? 전 대통령과 교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예. 저도 제 개인적 확신은 대통령과 반드시 교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사면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굉장히 아쉬운 게 있다면 강성 지지자들 할지 아니면 국민의 분열이 있기 전에 대통령에서 정말 마음을 딱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사면하겠다고 딱 발표를 하면서 리더십을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았다. 그러면 아마 강성 친문 지지자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낮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에 있어서도 좀 약간 문제가 있었고 리더십의 결단력도 좀 부족했다. 그래서 향후에 3위 되든 안 되든 결론적으로 보면 용두사미가 됐고 그 진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사면 카드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광삼 변호사님이 개인 견해로 밝혔듯 지금 민주당 내의 강성 친문들의 반발을 이낙연 대표가 정면으로 막고 있는 셈인데 이 양념과 관련해서 진보 지식인인 대표적인 파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씨가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시 그 발언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디 인성은 착하다고 믿고 있는데 계속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으니 다름 아닌 양념 발언이다. 대통령 관련된 언급이죠. 비판자에 대한 추종 세력의 사이버 불링까지 양념이라면서 용인하는 듯한 정신 자세를 보였는데 착한 인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넌지시 대통령의 양념 발언을 홍세화 씨는 최근에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면과 관련해서 결국은 친문의 생각도 됐고 이낙연 대표의 생각도 됐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라 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면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그게 아니라.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정도입니다. 자, 이 사면 국면이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반장 출신 이재명 기자, 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낙연 대표가 잠정적인 대권을 앞두고 새해부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용두삼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묘하게 지금 흘러가는 게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강성 친문들에 의해서 좌초되는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야당에 의해서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또 이낙연 대표 뒤에 숨는 건 아니냐라는 지금 야당의 공세까지 더해지고 있는 뭔가 묘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대통령한테 상당히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국면이 돼가고 있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이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심 있는 14일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전후에 따라서 약간의 발언의 수위라든지 내용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지금 이미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저 언론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의 사과 내지 반성이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 전제겠죠.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어쨌든 자기 입장을 밝힐 텐데 어쨌든 조금 전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도 대통령의 운명이다 얘기했습니다. 사면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운명인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하지 않는 순간 마치 강성 친문 지지층들의 반발 때문에 밀려난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고 충분히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텐데 불구하고 이미 이낙연 대표가 사면카드를 꺼냈고 그리고 강성 친문 진영에서 반발을 하면서 그 사면카드를 어쨌든 다시 잠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대통령 선택지도 좁아지는 결과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글쎄 청와대가 뭐 에드벌러를 띄워보려고 했던 건지 국민 여론을 한번 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낙연 대표가 해보겠다니까 한번 상황을 지켜보려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질문은 반드시 뭐 신년 기자회견 네. 언제든 다시 올 테고 거기에 답변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든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거꾸로 오면 굉장히 대통령을 좋아하는 강성 친문 지지층들이 오히려 대통령에 부담을 주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수현 의원께 반드시 여쭤봐야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필연적으로. 앞서서 박수현 의원께서 이낙연 대표는 계속 이 사면 카드 멈추지 않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반드시 무언가 선택은 해야 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만약에 가정입니다. 민주당의 최고위가 밝혔던 아까 말씀하셨던 당의 공식 입장과 같은 메시지를 한다면 야당의 비판은 오히려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이제 사면할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니까 만약에 그 이후에 또 전직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사면 없다라는 식의 민주당의 입장이 나온다면 야당은 오히려 아니, 그럴 거면 사면령이 왜 꺼냈느냐라고 공세를 할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보입니까? 친문 지지자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사면하겠다라고 밝히십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같은 선에서 입장을 밝히십니까? 아니면 침묵하십니까? 측근이셨으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측근이시니까. 입이니까. 우선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우선 친문 강성 지지자 문파 뭐 이런 표현들을 먼저 이제 하셨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바라는 발언은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직구쇼에서는 일찍이 아무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고 오늘도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신문에 있었어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 그 문재인 정부는 그 촛불 광장의 촛불에 의해서 태어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국민적 염원을 담은 그런 그 촛불 시민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촛불을 들고 만들어냈던 이 시대의 정신과 원칙을 잃지 마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촛불 정신 잃지 마라고. 저 스스로도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강성 친문 지지자가 아니라 저는 저로서는 이 시대 정신이 나침판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치를 하다 보면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고 타협하고도 싶고 이런 때가 있을 때 그런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 또 정신이 들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민주당 당내 진보 진영의 다양성 중에 한 원칙, 나침판으로 봐야지 그것을 어떤 특정 세력의 팬덤 정치로 보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면권이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대통령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룰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어떤 정치력이 발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1995년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의 화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흑인들은 용서 없는 처벌을 원했어요. 백인들은 조건 없는 사면을 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수십 년간 옥살이를 했던 넬슨 만델라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원칙을 정합니다. 그것이 당사자의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와 당사자의 반성 이런 것들 위에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양극화되어 가는 대한민국에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정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해 준 그 사면권을 그러한 국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신중하게 국민의 뜻을 보면서 그렇게 행사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자, 모든 분들의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 전해드렸는데 공통적인 건 이제 공이 문재인 대통령이 같다라는 것. 이 한 가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